몇 년 전에 캠프할 때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짧은 메시지지만 상당히 캠프에 대한 핸드북 같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PPT 잠깐 보여주시고요. 방금 여러분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보셨는데요. 그 전에 목사님께서 5가지 캠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마 노트에 적지 않으시고 바로 칠판에 적지 않으시고 바로 이야기를 하셔서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시나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황금어장 반드시 찾아라 그러셨습니다. 지금 5가지 캠프라는 것은 저희가 지역을 순회할 때, 이번에 지금 울산 갔다 왔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울산에 캠프하러 간다 그러면 저희가 5가지 종류의 지교회를 세우려고 눈여겨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개척교회, 개척지교회입니다. 개척지교회라는 것은 전혀 다락방의 시스템이 없는 황무지에 새롭게 시스템을 세워내는 걸 말합니다. 우리 무슨 믿음으로 가느냐? 분명히 황금어장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제자가 숨겨져 있을 거라는 걸 믿고 그렇게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 한 1시간 떨어진 온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 예를 들어 아무런 시스템이 없다, 밀양에 있는데 거기 아무런 시스템이 없다 합시다. 그러면 거기에 이번에 가서 진짜 우리가 복음 들고 가서 분명히 황금어장이 있다면 제자가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새롭게 시스템을 세워내는 걸 보고 개척지교회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장지교회 또는 지역지교회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 성도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인권센터 권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문이 돼서 그게 지교회 되는 거고요. 어떤 분이 간호사로 계시다 그러면 그 병원이 지교회 되는 것이고, 교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 학교가 지교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 성도가 있는 그 연고를 따라서 그거를 지교회로 세우는 거. 요건 더 쉽겠죠. 아무 연고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무슨 믿음으로 가느냐? 그분들이 제자가 맞다면 제자 주변에 반드시 생명 얻을 자가 있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지역 지교회 또는 현장 지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문화 지교회, 네 번째로는 복지 지교회. 이제 문화 복지를 모르고는 이제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문화 복지를 잘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분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인권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복지에 관계되는 곳에 보면 들어가면 우리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조금만 들어가서 이제 색깔 내지 않고 잘 사역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전문인 지교회인데요. 전문인들은 갈급하고 영적 문제가 심각하고 시급하면서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전문인들은 자기 프라이버시가 드러나는 것을 죽기만큼 싫어합니다. 그다음 뿐만 아니라 정서가 통해야 만난 모임에 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도 영접하고 간호사도 영접하고 청소부 아줌마도 영접했다. 그럼 셋 모아놓고 다락방 할 수 있을까요? 의사 절대 안 옵니다. 그 자리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서가 통하지 않으면 안 오는 거고요.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오는 거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인 가운데 사명자가, 의사 가운데 사명자가 예를 들어서 의사 다락방을 한다던가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은 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정이나 자녀에 소홀했다. 그래서 전문인들 가운데 자녀들 자폐라든가 영적 문제 심각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서를 잘 알고 5개 파트의 지교회를 세우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2013년도 때 저에게 주어졌던 중요한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가는 곳마다 그 5개 중심으로 보니까 문들이 많이 보였어요. 세웠는데 올해는 그 5개 정도가 아니라 7개의 문, 우리 아시죠? 전도복지, 전도 NGO, 그죠? 그리고 우리 미자립 개인과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엘리트, 문화를 통한 엘리트 전도, 그 다음에 우리 탈북자 난민,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우리 힐링이라는 거, 이런 중심으로 해가지고 7개 지역의 문을 쭉 여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보시죠. 자, 성령인도 받는 캠프 준비인데요.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몇 주 남아 있습니다. 막상 캠프가 닥쳐서 우리 어떡하지, 당장 어딜 가지라고 아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지금 이제 2, 3주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본 캠프 5월 28일, 5월 29일 날 할 건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현장에 요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5캠프 아까 말씀하실 때 준비 이렇게 하셨죠, 처음에. 그죠? 자, 우리는 이거를 캠프라고 생각합니다. 캠프 당일날 이렇게 들어가니까 캠프가 힘들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막막하게 느껴지고, 막상 가서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아무나 만나가지고 뭐 복음 좀 들어보세요 하고 이렇게 하니까 힘들죠. 하는 나도 힘들고, 하고 돌아오면서 절대 다시는 안 하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죠? 문도 크게 많이 안 열릴 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영접도 되고 막 하나님 역사도 보지만 그게 지속되는 문들이 참 없기는 힘든 상황이죠. 주로 이제 요때 놓칠 때가 많은데, 저희가 지금 예비 캠프 이번에도 고창에 갈 때도, 또 우리가 군위를 갈 때도 보면 계속 예비 캠프 2주 3주 때 내려가면서 예비 캠프 때 연결됐던 사람이 전부 다 현장에 문으로 연결됐고, 그때 만나졌던 사람들이 다 중요한 이제 문들이 됐던 것을 제가 많이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희망샘 대안학교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도소 같이 소년원 같이 그렇게 돼 있는 데인데 이제 거기에 하필이면 우리 헤어 작업실하는 우리 미용사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전도를 그동안 안 했던 분입니다. 하고 싶은 중심은 있었지만 뭐 미용이도 바쁘고 흐름도 타기 힘들고 뭐 바쁜 생활도 핑계 대고 잘 훈련도 못 받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캠프를 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데 영접 그 뭡니까 머리 깎는 할머니 2명이 영접을 했어요. 그래도 갈급한 사람 영접해서 이 할머니가 또 다른 할머니 데리고 오고 해가지고 자기가 요즘에 왜 이러지? 캠프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접의 문을 열어주시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러고 이제 2사람 영접해서 제가 가니까 제가 미리 이제 예배 캠프 때 가보니까 그 2분이 오셔서 다락방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누가 머리를 깎으러 왔는데 희망샘 학교 교사인데요. 20년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랍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찾아오셔서 희망샘 학교에 지금 자기 머리 깎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좀 미용 봉사 해줄 수 없습니까? 애들 지금 축구팀 한 팀이 다 머리 깎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1인당 5,000원씩 쳐줄 테니까 와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분이 자기가 그 미용실 문 닫고 거기 가서 또 교도소 같은 애들 만나가지고 막 깎고 오고 하루 종일 하는 게 힘들 것 같아서 범수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캠프 아니냐? 하필이면 이때 문을 여셨겠냐? 해가지고 언제 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5월 4일 날 오래요. 우리가 지금 5월 4일부터 캠프인데 그래가지고 그럼 좋다 가겠다. 그때 우리만 갈 게 아니라 딴 사람을 데리고 가도 되느냐? 그렇게 해라. 미리 명단만 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찬양팀, 우리 문화팀들도 데리고 들어가고 우리 호흡하는 김매준 사람도 데리고 들어가고 뭐 퀼트하는 팀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팀을 이뤄서 이제 들어가기로 준비를 딱 한 겁니다. 이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마음문을 열고 기독교에서 찾아온 건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하고 영접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앞에서 이러더라고요. 전에 어떤 기독교 단체가 들어와 10년 전에 와서 되게 물을 흐려놓고 갔대요. 어떤 전도사님이 강하게 막 기도시키고 막 영접시키고 이래가지고요 애들이 집단 탈출했대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가면 학을 뛴대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도 잘 오지도 않았고 온다 해도 자기들이 거부하는 입장이었다는데 이번에 기독교인 줄 모르고 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자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NGO 단체, EMD 선제적 감사마음자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었는데 딱 보더니만 교회인 줄 알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오셨구나 하면서 이러더만 그 소개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저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독교에서 오셔서 너무 반갑다.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우리가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딱 와서 소개하는데 사실은 이 재단이 아모스 재단이라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세운 재단이고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시면서 아이들 변화시키려고 이거 세웠는데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 정말 회개하고 있다. 뭐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뭐 이러시는 거예요. 원장님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러면 호흡하다가 바로 영접 초청해? 막 이러는데 또 이제 또 10년 전에 사건이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일단은 뭐 모든 것들이 진행됐는데 이제 시원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들 딱 지켜보고 있고 대화를 하더라도 혹시 개인적인 뭐 약속을 하거나 할까봐 옆에서 이렇게 다 듣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대놓고는 못했는데 다 끝나고 나는데 역시 우리 멤버들 들어갑니다. 1대1로 다 붙어가지고 곳곳에서 영접운동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애가 이제 오늘 15일쯤 되면 출소하는 애가 있는데 걔는 광주에 사는데 나오면 나를 계속 도와달라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문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랫동안에 어떤 그 지역을 놓고 캠프하는 중에 우리가 이걸 열어놓고 들어가니까 힘들겠습니까? 지금 이미 연결돼 있고 거기서 5월 4일 오라고 하고 그럼 어떤 팀이 들어갈 거라고 돼 있고 그때 팀들이 어떤 준비를 해서 들어가다 딱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는 새 안식일에 3주죠. 새 안식일 3주죠.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 18장에 보면 매주 사도행 19장에 보면 석 달 동안 또 이제 핍박이 나니까 따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2년 동안 됐죠. 전부 다 기간이 딱딱 있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 지역의 교구의 캠프를 놓고 계속 이거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반기 때는요. 아까 전에 우리 교육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후반기 때 우리가 이제 미래의 신도시를 놓고 집중 공략할 겁니다. 그때 당장 캠프 닥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5개월 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6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11월 달에 캠프를 두고 매달 이렇게 캠프하고 지금도 우리가 매주 이제 청년들이 이제 막 가슴 불타가지고요. 토요일마다 전도할 때 없냐 물어보더라고요. 엄한 데 가서 하지 말고 토요일 날 미래 신도시 가서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계속 토요일마다 분석을 계속 나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 군봉관 목사님하고 다 하고 계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모든 정보도 모으고 그 현장도 파악하고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시스템과 모든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딱 들어가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죠? 내가 이미 주어진 문에 어떻게 되게 해달라는 걸 가지고 들어갈 때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서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띵동 어디서 저 잠깐만요 5분만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가지고 5분 준비 이게 준비입니다. 자꾸 이거를 캠프로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죠? 아무 분석 없이 아무 파악 없이 그냥 뭐 맨땅에 헤드가지 들어가려니까 당장 어디 가지 내일부터 캠프인데 어디를 가야 할까 밤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말고 그래가지고 별별 역석 다 해가지고 네 내일 시간 되나? 하고 연락해가지고 내가 꼭 만나자 하면서 시간도 안 돼서 억지로 그저로 놓고 막 그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거 하지 마시고 미리 이제 이 부분 놓고 준비하는 만큼 성경에도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뭐가 완성인가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6절 야손, 사도행전 18장 3절 브리스가, 사도행전 19장 9절 따로 제자만 따로 다 모았는데 뭐가 완성입니까?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그죠? 제자가 찾았을 때가 완성이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나이지아 선수 그 친구처럼 그 친구 한 사람 딱 준비되니까 그 사람 두고 그 학교도 캠프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보니까 두고 온 교회에 100여 명의 사람들이 복음 못 듣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기가 가서 우리를 초청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 막 어마어마한 분들을 다 가가지고 영접시키고 교수님 뭐 어디 다 연결시켰다니까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또 되게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 열고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가 딱 한 명 딱 준비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요 문을 찾는 거란 말이죠. 황금어장을 여는 문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그죠? 요걸 딱 찾아놓고 캠프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 아까 그러셨죠. 나는 이래 돼야 딱 갑니다. 이래 안 되면 안 가는 게 부끄러워요. 하면서 그러셨죠, 그죠? 나도 부끄러워요, 가는 게. 그죠? 이렇게 안 된다 간대 가면 부끄럽잖아요, 그죠? 딱 대구 준비되고 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뭐죠? 이래 놓고 캠프한다, 이랬습니다. 이게 진짜 캠프라니까요. 캠프는 일본인 캠프가 아니고 이게 준비 기간 2주, 3주 시간을 들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이제 왜 이렇게 캠프를 한 주만에 딱 끝내지 않고 뭐 질질 끌고 있느냐? 예전에 우리 예비 캠프 딱 하고 한 달 후에 본 캠프를 딱 했는데 그 한 달 사이에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캠프지도 모르고 있다가 아차 내일부터 또 캠프지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 예비 캠프 해봐도 별로 소용이 없는 거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리마인드 시키려고 매주 교구 자체별로 계속 하고 있다가 캠프라는 것을 듣고 계속 기도하고 또 계속 돌고 분석하고 하는 중에 이제 디데이를 딱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28, 29 본캠프를 두고 만날 사람도 연결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도 보기도 하고 그 전도라는 중심을 가지고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아 전에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닐 때는 안 보이던 것이 여기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게 막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시설도 보이고 이런 장소도 보이고 얼마든지 이걸 내놓고 여기서 모임도 할 수 있겠고 이런 게 막 찾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문이 열 수 있고 혹시나 뭐 테라피라든가 우리 지금 청년들이요 작년도 군인 캠프 하고 나서 이 테라피 해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엄청 오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별로 안 오시는데 뭐 헤어 이거 해주는 거 하고 테라피는 엄청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뜸 떠주고 경락 마사지 해주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픈데 이렇게 눌러줘서 고쳐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엄청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1년 동안 매주 주일날 우리 박홍 주목님한테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애들이요 테라피 팀이. 그 자기 이번에는 박홍주는 계속 뒷줌 자고 다니시고 애들이 다 했다니까요. 이번에 작년도는 주목님이 딱딱딱 이렇게 사인펜으로 딱딱딱 찔러주면 거기다가 뜸딱 뜨고 애들이 그랬거든요. 이번엔 자기들이 다 했어요. 그래가 도리어 다른 사람 가르쳐주고 오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1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애들이 이 캠프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청년부가 혹시 다른 지역에서 뭐 이렇게 뭐 테라피 팀으로 캠프하는데 그런 팀이 필요하다 하면 지원해줄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애들이 지금 지원팀 나가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막상 보건소 같은데 저희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 보건소나 이런 데서는 좀 이렇게 뭐 의료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걸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공식적인 그 루트가 아니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자격 없이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시골 같은 데는 마을 회관에 모아놓으면 다 오잖아요 사람들. 근데 이제 여기는 도시는 좀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테라피라든가 우리는 정신적인 치료 행위라기보다는 이렇게 뭐 마사지 해주고 이런 거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줘도 엄청 이제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연락하시라니까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 지원부대를 보내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체 캠프를 해보시면서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도 없는가, 본 캠프 때 그런 거 할 수 있는 분들이 없는가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뿐만 아니라 그래서 헬라인 귀부인 정말 회당에서 계속 역사 일어나고 은 5만 원이나 되는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되면서 엄청난 일꾼이 돌아오게 됐던 역사들이 말씀의 강화에 세력 얻는 역사들이 있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캠프의 응답이 있기 전에 2번의 완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저거 없이 3번의 응답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야손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인 기분이 따라온 거거든요. 그죠? 요게 이제 요게 준비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과 세계에 저희가 캠프하러 가보면 항상요 목사님들께 미리 저희가 이야기 드립니다. 선교사님들과 통화하면서 3개월 전부터 저희가 뭐 이거 준비해 주세요, 저거 준비해 주세요, 미리 돌면서 기도해 보시고 이거 분석해 주세요. 안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메일 보내고 했는데 딱 저희가 뭐 미국에 딱 도착해서 딱 여쭤보면 이메일 못 받았는데 스팸 메일에 들어갔나? 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캠프인데. 그리고 막 그 자리에서 부교육자한테 연락해가지고 야야 내일 캠프 간다는데 어디 가는지 한번 알아봐봐. 어느 집사한테 연락해봐봐. 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캠프인데. 야, 또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막상 나가기 힘들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도 쭈뼛쭈뼛 한다니까 나가기 싫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가면서 커피숍에 앉아 계속 팀 사역하고 앉았다 저들끼리 그러고 있다니까요. 왜냐면 가는 게 두려우니까. 그거 딱 알겠다. 근데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도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부터 이제 이게 뭡니까? 예비 캠프를 통해서 철저히 시설과 장소와 사람과 이런 거 쫙 하다가 중요한 사람 딱 찾아졌을 때 완성입니다. 그 사람 두고 들어가서 캠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 주변에 그 사람 중심에 많은 사람들을 거질 수 있는 중요한 캠프장이 알려지기 때문에 항상 이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